네,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지역 감염자 수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부터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도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추이부터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비교적 뚜렷한 감소세를 요 며칠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감염, 그러니까 지역 발생자 수는 어제와 오늘 두 자릿수가 된 것이죠. 현재 추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백 교수께서 좀 짚어주세요. 근데 지금 뚜렷한 감소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주말 효과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뭐 늘 말씀하시죠.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예. 항상 진단검사 수가 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네. 사실 뚜렷한 감소세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감소세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일 내내 조금씩 감소를 한다면 두 자릿수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예. 아직까지 그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좀 희망적인 것은 양성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또 재생산 지수,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아직도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어제 데이터만 해도 23.9%이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거의 25%에 가까우니까 4명이 발생하면 1명 정도는 감염원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방역의 통제라는 것은 그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동선을 찾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너무 늦어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잘 쓰고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던 위중 중증 환자도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점 역시 다행스러운 지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다행스럽기는 한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어제도 5명이 사망하심으로 해갖고 위중증 환자에서 빠지시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유지만 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사실 8월 하순경에 300명, 400명씩 이렇게 나오면서 아직도 수백 명 순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차를 가지고서 위중증으로 가고 또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거의 이제 한 달이 돼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8개월쯤 되니까 우리 의료진들이 이 치료 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지금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위중증 또는 사망하시는 부분들을 상당히 낮춰주고 있는, 즉 일반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치료들 잘 하시고 계시고 사망하시지 않게끔 잘 치료를 하고 계셔서 아마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것은 희망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한 달째 세 자릿수고 제 기억에 이제 100명대는 지난 3일부터니까 지금은 10일이 넘었 12일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목에서는 저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 비율 높다는 거, 사망자가 이제 연일 나온다는 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지점들 많이 짚어봤는데 오늘 딱 이제 백 교수 오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면 혹시 어떤 걸 좀 꼽고 싶으세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산발적으로 너무 엉뚱한 곳에서 많이 새로운 발생을 한다는 것이 제일 우려스럽죠. 즉 지역사회의 전파가 어디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네네.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만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실제 하루하루의 환자 수보다는 어디선가의 큰 확산이 예를 들어서 뭐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뭐 신천지도 우리가 처음엔 모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지금 뭐 교회 발생도 다 비슷하고요. 8.15 같은 집회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디선가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이 소규모의 산발적인 확산이 대규모로 가지 않게끔 지금 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기로 보여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고심 끝에 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불안함은 여전한데 현재 확진 양상만 보셨을 때 거리 두기 2단계로의 완화 조치 좀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적절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지금 강화된 2단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2주일 지나면서 상당히 피로감이 커지고 풍선 효과라는 것이 결국 못 견뎌서 딴 데로 자꾸 가서 모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역 수칙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어야만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결국은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중에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장시간에 걸쳐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방역에 대해서 저항심을 가져서도 곤란하기 때문에 예. 또 영세업자들인 경우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고 또 이런 민주적인 방역,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도 하고 뭐 커피를 마신다 할지라도 좀 조심해서 거리를 두고 뭐 여러 가지 다 각자 개인 위생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2.5단계냐 3단계냐 뭐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바로 3단계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적인 방역이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본인들의 이제 인식, 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단계가 이제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되거나 단계별로 이동할 때마다 저도 매번 찾아봅니다. 이게 네네. 늘 헷갈리기도 하고 실제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제 2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또 이게 또 어떤 방송에서 2.2단계라고 네네네. 3단계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좀 짚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신종 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한 게 올해 처음이죠. 우리가 예. 겪는 게. 세계가 이동이 꽁꽁 얼어붙은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가 원래 표준화돼 있었던 게 아니고 예.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만들어 가는데 단계가 좀 작아요. 1, 2, 3단계가 다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얼마나 동선이 복잡합니까? 이 공사인지 아니면 사적인 일인지 굉장히 이제 다 엮여 있는데 그걸 굳이 이제 자르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방송에서 2.2단계는 고사하고 제가 새벽에 예, 예.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까 예. 2.25단계로 내려주십시오. 2.25단계는 더 아닙니다. 헷갈리는데요. 2.38단계로 올려야 합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시던데 예, 예. 이게 다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예, 예. 웃픈 이야기고요. 자, 달라지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어제까지와 지난 0시부로 우선 일반 음식점의 저녁 9시 영업 제한이 풀린 겁니다. 네. 그래서 자정 넘게 영업이 시작됐어요. 예. 어제 이미 오픈한 이제 음식점, 주점들이 있었고요. 예. 실내 포차 같은 경우는 지난 2주간 사실상 영업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영업할 수 있고 예. 일반 음식점도 밤 9시에는 사실상 문을 닫고 배달 음식이나 테이크아웃만 팔아야 했는데 이제는 식당에서 이 시간 제한 없이 식사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늦은 밤에도. 그리고 제일 크게 아마 변화한 거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다시 좌석에 앉을 수 있다. 예. 예,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크아웃 때도 명부를 적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사가지고 나가실 때는 명부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착석해서 드실 때는 예. 명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합뉴스 들어오는데 예. 자막으로 나오는 이제 소식이 카공족이 돌아왔다. 아. 예,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죠. 예, 그래서 예. 이 카공족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도 카페가 공부가 더 잘 됐어요. 도서관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난 몇 주 동안은 그냥 이 좀 열려 있는 카페 공간에 앉아서 독서하거나 뭐 사람을 만나거나 못했었다는 거고 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지난주부터는 또 풍선 효과를 걱정해서 이 프랜차이즈 제과점, 아이스크림점도 차단했었는데 예. 다 다시 열렸고 다만 한강공원 일부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위험 시설 중에 일부가 풀렸습니다. PC방이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PC방 이용이 가능한데 네. 자, 자리를 띄고 앉아야 하죠.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예. 방역 수칙 지켜야 하고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되고요. 아. 예, 이 PC방에서 과거에 흔히 하시던 음식 취식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볼 일만 보고 움직이는 게 좋겠고요. 짧은 시간, 필요한 시간 머무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실내 체육시설, 헬스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완화 조치의 대상이 돼서 풀리지만 예.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고강도 3단계에 해당하는 건데 집합 금지 10명 이상 모이지 마시오는 예. 당분간 또 유지한다고 하니까 예, 예. 이런 측면들을 잘 알아보시고 움직이지 않으면 예. 항상 이게 방역 수칙 어기면 우리는 이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2단계로 완화됐다는 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그거 이제 그 집회를 10일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게 그 기간이 아마 10월 중순까지였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못 보고 들어왔는데. 네, 이게 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수도권이 떨어지면 해제될 텐데 이 서울시 입장에선 지금 이 수도권 방역은 2.5에서 2단계로 내린 건데 예, 예. 이 부분은 유지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개천절 예, 광장 아. 집회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서울시가 이걸 못 푸는 거니까 예. 제 생각엔 10월 중순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추석 명절 연휴까지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저하게 떨어지면 예. 서울시가 또 어떻게 이제 지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집회 문제가 아무래도 또 큰 이제 네.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항체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네. 좀 들어와서 이 내용 저희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1,440명의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6월에서 8월 2차 조사한 결과가 방금 막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한 명만 양성이다. 결국에는 1차 때도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낮은 양성률이었고 지금으로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좀 더 자세히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요. 네. 이 집단 면역의 정도를 알려면은 적어도 몇만 명 정도는 알아야 표본 조사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표본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표본 일단 모집단의 숫자가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00만 명 정도니까 적어도 10,000명 수준 이상의 거를 동시에 해서 진단 검사를 면역 진단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럼 IgM이 있는 사람은 바로 PCR 진단하고 비슷하게 지금 현재 양성인 것이기 때문에 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IgG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분은 감염이 됐었던 경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노출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해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낮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유행 상황이 됐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이거 기본 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지 경비가 많이 들지도 않는 엘라이자라는 메소드로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체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네.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원하는 사람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노출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인구 중에는 지금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제로 면역 진단 검사법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진단 검사에 대해서 승인도 안 해줬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진단 키트는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방역 당국의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K 방역이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노출 정도가 얼마나 됐는지를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학조사의 결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들에 따라서 어떤 또 취약 지역은 지금까지는 감염이 안 되었었는데 갑자기 노출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그 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검사들을 함으로 따라서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시기에 노출이 생겼다. 그럼 그 방역이 뚫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의 방역은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예. 여러 가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적게 하는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예. 제가 뭐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면역 진단이라는 거 꼭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 상황도 6월 11일부터 8월 13일 이렇게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항체 검사라는 것도 숫자도 1,440건이라는 것은 이건 진짜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진단 검사를 더 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어떤 항체가 조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표성이 확실히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1차 조사 때는 대구 지역이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러고 이번엔 또 전국 단위라고 일단 많이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 이 항체 검사라는 의미가 예. 2월, 3월에 대구에 경북에 굉장히 많은 노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들어간다 그러면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은 나와야 정상인 것이지. 예. 네. 지금 한 명 딱 나왔다는 것이 이 한 명이 어디인지도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예.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만 해도 굉장히 높은 양성률 또는 이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예. 결국은 우리 지역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노출이. 예, 예.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완치된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방역의 약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여러 한계성들 짚어주셨지만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현저히 낮은 양성률이 보이거든요. 그 원인 역시 이런 한계성에서 좀 근데 지금 비롯됐다라고 해석하시는 봐야겠습니까? 것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거리두기를 잘해서 이것이 낫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집단 수가 원체 너무 작아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숫자이기도 하고 예. 결국은 지자체별로 또는 시기적으로 좀 대표성을 띨 만한 우리 여론조사 항상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0명 정도를 가지고서 하는데 그거는 이 각 지역별로
또 한 가지를 물어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이 상황은 우리 5천만이기 때문에 적어도 퍼센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0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1%까지 감염되지는 않았다고 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은 것은 뭐 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방역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프로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데요. 네. 요거 하나만 더 네네. 여쭙고 다시 저희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 저희 얘기해가지고 보도 나온 것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24.7%, 영국 런던은 17%, 스웨덴 스톡홀름은 7.3%, 스페인은 국민의 5%, 일본 도쿄에서는 0.1% 정도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거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런 사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뭐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모집단 자체가 다 많은데 이런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집단이 크죠. 여기 더 크고. 전체적으로 크고 일본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오사카랑 동경이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 일본인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지금 23% 높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감염 경로 불명인 환자들이 50%를 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5% 나오는 것도 뭐 그게 큰 숫자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일본에 지금 만연돼 있는 상황을 본다면은.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이건 지금 숫자가 너무나 낮게 나오고 모집단이 너무 작아서 비교하기가 어렵다. 한 일례로 그 인도의 문바이 부근의 그 빈민가에서 항체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50%가 나왔어요. 와, 그래요? 그런데 그 50%라는 의미는 조금 더 지나가면은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숫자까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망률이 많지 않으면서 그 정도까지 만연됐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모집단이 상당히 커야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모집단을 키워서 시기적으로 좀 계속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짚어주신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8월 이후 항체 보유와 관련해서는 3차 또는 추후에 조사가 좀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데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 가운데 이제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재개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 여부가 오늘 오후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지금 뭐 학습 격차 문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왜냐하면 1학기는 거의 뭐 온라인, 오프라인이 뒤섞여서 제대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됐을까? 지금 2학기 시작됐는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원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고등학교는 등교한다, 초중고는 유치원 포함해서 온라인 수업 전환. 이게 2.5단계에 내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 지역마다 다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자체별로 각 시도 교육감 재량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장 재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교육부의 기준은 뭐냐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인원 이내에서 등교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이하 단위에서는 3분의 1 이내에서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름에 에어컨을 틀되 지속적으로 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다. 지금 이런 이제 방역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2단계로 완화됐으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온라인 교육 받고 있었는데 학교를 가는 겁니까? 지금 학원은 풀렸던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오후에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2단계 완화 상황에서 학교 등교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가 아마 오늘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 같습니다. 전망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전망은 내릴까요? 제 생각에는 유지될 것 같아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백 교수님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왜 완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취지는 저는 경제와 방역 양이 완전 반비례 대치 상황이거든요. 경제를 살리려면 접촉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방역에 위배되는 것이고 방역은 결코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경제가 죽죠. 사람이 접촉할 수 없으면 거래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다 2단계 완화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속칭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병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뭐가 더 힘든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시중에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부터 우선 조금 풀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학교는 당장 경제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방역은 저는
다소 완화할 것 같지가 않다. 예. 예,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고등학생은 주로 등교이지만 3분의 2 이내고요. 그리고 이제 초중고의 경우에는 당분간 이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가면서 3분의 1 이내에서 학급별, 학년별로 이 로테이션 등교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예. 예상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별로 뾰족한 조치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조간도 보니까 이제 이 어떤 그 원격 수업이 좀 길어지긴 했고, 뭐 물론 이제 충분히 지금 정책 그대로 잘 학생들이 따라주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학부모들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워낙에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네네. 그 말씀하신 그 뾰족한 대책이라는 게 네. 뭐가 있을까? 예.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뭐 묘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육 개혁의 핵심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게 뭐냐면 공교육을 살리자. 사교육이 너무 기승을 부린다. 그러다 보니까 학군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고3 아빠잖아요. 네네. 고3 아빠 입장에서 지금 1학기와 2학기 양상을 보건데 올해 수능에서 학습격 차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제 불만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학원 수업을 해요. 학교는 안 가요. 그럼 사교육에 의한 입시가 되는 것 아니냐. 예, 예. 그 두려움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염 위험을 버텨내면서 학원을 보내고 학교는 쉰 아이들과 그럼 학교도 쉬고 학원도 쉬고 방역에 따랐던 아이들 중에 예. 이 만약에 이제 입시 성과의 격차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예. 저는 올해 이제 12월 3일 예정된 수능 이후에 아주 큰 숙제로 떠오를 걸로 보고 예. 좋아요. 그 올해는 이제 저희 아이가 그래도 낙천적이에요. 예. 그 망한 고3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내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네네. 지금 고3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2는 내년에 고3이 되고 네네네. 고1은 내후년에 고3이 되는데 이대로라면 지금 고민이 내년 또 되는 거죠. 예, 이게 계속 내년에는 사라질까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예. 잃어버린 2020년의 학교 이것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예. 교육당국의 큰 숙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질병관리청이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연내 확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백신까지 내년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 내년 초까지 아마 생산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것 그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일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응급 백신으로는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치료제인 경우는 좀 더 어려워서요. 이 치료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1상, 2상, 3상을 다 거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항체 치료제라는 개념은 현재 1상 마친 상태로 아직 그 효과 같은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위험해 보이고 예. 2상, 3상이 끝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어느 정도 또 예방 효과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 이 예방 효과라는 의미는 수동 백신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투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항체 그 재조합 항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예. 2상, 3상을 다 한 이후에 효과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상용화를 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물론 긴급 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제이기 때문에 예. 치료 효과가 뚜렷하다 그러면은 삼상하는 중에서도 얼마든지 환자들한테 사용은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 언급하셔가지고 뭐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중단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연구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게 그 어떤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서 항상 늘 이제 동반되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겁니까? 그건 그렇다면? 항상 동반되죠. 예.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는 잘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땐 더 심하게 앓더라. 뭐 이런 네.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는 곳에서 삼상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5,000명 정도를 백신을 맞춰서 예방 효과를 보는 것인데 그중에 영국에서 한 명이 척수염에 척수염이 걸렸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이 백신의 직접적인 그 영향에 의해서 척수염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중단을 시키고서 그걸 다 추적을 한 것이죠. 예, 그랬더니 예. 아마 결론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다시 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아. 얘기는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직접적인지 아닌지 이 백신의 효과인지 아닌지 부작용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더 진행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뭐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던 삼상 실험도 전부 중지를 시킨 이후에 이것을 병인성을 다 밝히고 그리고 다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고 연내로 아마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연내까지는 좀 너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 부작용이라는 것은 사실 삼상이 끝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예, 예. 즉 한 달 이후에 생기는 부작용하고 석 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안다면은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삼상을 한 후에 바로 승인을 한다 그러면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저는 그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척수염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한 명의 부작용이라는 게 근데 대상자가 되면 그 어떤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의 어떤 대상자가 돼서 내가 부작용이 생겼다는 그 부작용의 범주가 있잖아요. 근데 범주가 예를 들어서 뭐 감기 증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소화 불량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것도 부작용의 하나로 꼽습니까? 다 부작용 하나로 다 그래요? 예, 근데 일단 이 삼상 실험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나타낸 사람들한테 맞추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군에서 백신을 맞은 군에서 바이러스를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 예. 그 사회에 이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퍼센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안 맞춘 군은 몇 명이 나오는데 이 백신을 맞춘 군에서는 전혀 안 걸리더라 예, 하는 것이 예, 제일 예. 좋은 것이죠. 네네. 하지만 뭐 발열이라든지 뭐 인후통이라든지 몇 가지 우리 저 독감 백신 맞고 나면은 좀 근육통 같은 거 네네네네네.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는데 위중한 감염증 같은 것들이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예. 그 건강인이 완전히 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 노약자들도 있고 기저질환자도 있고 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전부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산부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또 그것이 직접 이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런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모니터링한 후에 승인을 하게 되는데 예. 그래도 그것만 갖고서도 모자란다는 거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혹은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한 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전부 다 뛰어넘어가면서 예. 급하기 때문에 예. 올해 안으로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데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백신 개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막 정치적 배경도 있고 하니 막 국가마다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백신 개발이 중단된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잘한 일이라는 말씀처럼 들려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어떤 일이든지 위험성이 있으면 일단 중지를 시켜야 또 다른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중지시키는 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결국에는 속도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매번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좀 빨리 하면 좋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임상시험을 재개했고 중국 시노팜 같은 경우도 뭐 접종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올해 말쯤에라도 좀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고위험군보다도 의료진, 즉 건강하고 젊은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중국의 시노팜 같은 경우는 중국 또는 중국 이외의 나라들, 즉 중국에는 지금 환자가 별로 새로운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에서 백신을 했더니 수십만 명의 결과가 뭐 거의 다 완벽하게 방어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예. 실제로 그 중국의 시노팜의 그 백신의 원리는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사백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만 확실하다면은 실수가 있는 것인데 예. 아직까지 좀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확실하게 발표된 적이 없고 예. 말로만 수십만 명에서 방어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먼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히려 시노팜 같은 데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밝힌다 그러면은 시노팜께 먼저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 뭐 백신 얘기하면은 뭐 각 국가마다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돼서 연구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러시아에서 개발하는 스푸트니크
어쩌고 죄송합니다. 스푸트니크라는 그 백신 그 그 있잖아요.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상 이상이 78명인가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 그 결과조차도 확실하게 다 데이터를 낸 것이 아니고 위험해 보이기도 해서. 예, 예. 그 상황에서 승인을 했어요. 예.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3상 시험을 건너뛰었다는 얘기고 일반 시민들한테 접종을 시키면서 그것을 3상으로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볼 때에는 아스트라제네카랑 별로 차이가 없는 백신이기는 한데 예. 이 백신이 과연 얼마나 안전성이 있을지에 대한 뭐 효과는 일단 둘째치고요. 예, 예. 얼마나 안전성이 있을지에 대한 그 근거는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접종을 하고 있는 특히 뭐 군인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의료진한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예. 그 결과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그것이 또 뭐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신을 맞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일부에서는 그 러시아 백신 그 네. 개발하는 보도 저도 보니까 스푸트니크 그거는 이제 일상 끝나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아는 3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푸틴 그 얘기할 때 저 잠깐 보도를 보니까 자기 딸한테도 네네네.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예, 예. 그중에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자신의 딸에게도 맞췄다. 둘 중에 한 명한테 맞출 네네네. 것이라는 보도를 본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좀 예전에 왁진, 이 백신을 옛날에 독일어로 왁진이라고 불렀는데 그 제너 박사나 뭐 이제 우리가 그 왁진을 개발했던 초기에 예. 그 천연두도 이 자식에게 맞추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맞기도 하고요. 예. 그런 좀 비장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예. 신뢰성 측면에서는요. WHO 관련 예. 연구자들이 예. 이거는 맹물에 가깝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맹물이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네. 약효가 없는지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 지금 한 70명에게 맞춰보고 등록했다. 예. 네. 이건 뭐 전 세계에서 쓰려면 예. 각 국가가 엄격하게 승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용화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등록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러시아 내에서 예. 일단 이제 일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백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지금 접종 자체가 3상 실험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면서 지금 이거를 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마 전개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V라고 하는 게 예. 좀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미국도 비슷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예. 11월 3일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좀 이 다국적 제약 업체를 엄청난 돈으로 투자를 해놓고 압박하고 있는 게 예.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보수적이고 과학적 입증이 가능한 연구가 되겠는가. 예. 그래서 좀 이 정치적인 쪽으로 이 백신이 자꾸 이 뭐랄까요 이용되는 측면들은 예. 오히려 이 미래의 위험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사례를 여쭤야 되는데 백신 얘기를 너무 깊게 해서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백 교수께 백 교수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궁금한 건데요. 이게 중국 백신이나 중국 치료제, 러시아 백신이나 러시아 치료제 이런 얘기를 나오면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아 그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WHO가 인정 안 한 거니까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백신이라는 것이 그 개념 자체가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 물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그 회사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안전성 또는 에피카시라고 해서 효과 이것들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전부 모니터링한 후에 실제로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각자의 회사들에서 지금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한데 네네네. 이것이 전부 미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너무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빨리 가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을 받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 승인을 받은 이후에 수백 명한테 했더니 뭐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무시되고 너무 빨리 가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관건은 안전성인 것 같습니다. 네. 안전성이 담보된 좀 치료제와 백신이 빠르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례별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여전히 전국에선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에서는 지난 2일에 이제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 계속해서 동료 직장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상황이 맨 처음에 초발 환자가 지표 환자라고도 하는데요. 20대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분이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결국은 감염이 여러 군데 가족을 통해서 퍼지고 지역사회에 퍼졌는데 우리가 N차 감염으로서 알 수가 없고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이 동선들이 다 확보가 돼서 어느 정도 이 안정적이고 또 자가격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는 보지만 예.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N차 감염이 더 일어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청양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산발적으로 지금 전파가 나타나고 있어서 예. 큰 문제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김치라는 공장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김치를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냐 이런 문제인데 예. 사실은 뭐 김치 안에 그 바이러스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뭐 김치를 뭐 손으로 집어 먹지도 않고 예, 예. 우리 건구로 들어와 갖고 우리 위장관을 지나는 동안에는 이 바이러스는 사멸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경구 감염으로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예. 하는 것과 만약에 포장지에 묻어 있었다 그러면은 포장을 만질 때 뭐 비닐 장갑을 낀다든가 손을 예, 잘 예. 씻는다 하면은 예. 결국은 이 감염 경로수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예. 또 이거 뭐 50톤인가를 다 폐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수적으로 전부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오염 또는 감염의 염려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청양사를 짚어봤고, 자 그리고 논산훈련소에서 확진자가 또 나와서요, 군 당국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은 좀 우려가 돼서 어떤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네. 이제 논산훈련소 아까 이 정은경 이 청장 발표에도 지금 군인 경우에 한 10,000명 정도 네. 이 혈청 확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입대하는 모든 신병은 전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에서 그만큼 이제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입대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았고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예. 젊은 신병 중에.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 중대가 200명 단위로 돼 있거든요. 200명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되는 거고 밀접 접촉자는 1인 1실로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처음에 1명 확진된 양성 환자 외에 그 밀접 접촉한 다른 훈련병이나 예. 혹은 이제 교관이나 지금 다 음성이에요. 추가로 양성은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에서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은 집단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아까 이 청양 그 김치 공장보다 예. 훨씬 확산성이 위험한 거는 이 군 내무관, 네. 이 지금은 이제 생활관이라고 하죠. 예. 라든가 혹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제 이 울산의 현대자동차 예. 이런 경우인데 수만 명씩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이 뭐 수만 명이 동시에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쿠팡 물류센터 같은 데서 봐도 접촉 동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이제 이 어떤 동선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대규모 이 집체 공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산훈련소는 상당히 좀 아찔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2차 확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거리두기가 완화는 됐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